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30년 넘게 어르신 건강을 돌봐온 한재석 의사입니다. 얼마 전 86세 김용철 어르신 한 분이 저희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3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목도 안 아프고 이도 튼튼해요. 다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습관 덕분이죠.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짐작가시나요? 약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소금물 한 컵을 가글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저 같은 오랜 경력의 의사조차도 놀라게 했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단순한 습관, 즉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첫 번째 핵심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금물과 구강 및 인후,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효능입니다. 2년 전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79세 박미선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만성 인후염, 구취, 잇몸 염증 등으로 병원을 자주 찾던 단골 환자였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목이 쉬고 따갑고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 살이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진료 중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따뜻한 소금물로 입을 헹궈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자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죠. 들어는 봤는데요. 민간요법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정말 권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한 번에 30초간 가글. 약도 필요 없고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3주 후 박미선 어르신이 다시 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병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오신 거였죠. 선생님,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냥 소금물로 헹군 것뿐인데 목이 한결 편해졌고 입냄새도 줄었고 밥맛도 돌아왔어요. 늘자, 이런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강원도의 시골에서부터 서울 중심까지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금물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첫째, 소금물은 인후 점막을 진정시키고 삼투압 현상에 의해 붓기를 줄여줍니다. 염증 부위보다 소금물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조직 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와 점막이 덜 부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둘째, 소금물은 인후와 혀 표면에 붙어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환절기처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 매우 중요한 효과입니다. 셋째,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침샘이 자극을 받아 침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노년층은 약물 복용이나 노화로 인해 입이 잘 마릅니다. 이로 인해 세균이 증식하고 입냄새, 충치, 잇몸 질환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따뜻한 소금물은 침샘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켜줍니다. 넷째, 소금물은 입안의 산성을 중화시켜줍니다. 산성 환경은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이 살기 좋은 조건입니다. 매일 커피나 단 음식을 섭취하는 분들은 산성 상태를 방치하면 치아가 닳게 되는데 소금물은 이를 중화시켜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끼는 부분은 이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고 안전하며 노년층에게도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비싼 가글 제품도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소금과 따뜻한 물만 있으면
누구나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건 꼭 비쌀 필요 없어.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느냐야. 그 말이 지금까지 4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며 진심으로 와닿습니다. 요즘 박미선 어르신은 병원에 거의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죠. 매일 아침 가글은 내 하루의 의식이에요. 단순히 목 건강 때문이 아니라 하루를 평안하게 여는 마음가짐이죠.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단 30초 아침과 저녁만 실천해 보세요. 몇 주 후면 가족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머, 요즘 목소리가 맑으시네요. 기침도 안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건강은 때로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수십 년간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강 건강은 단지 미소나 입 냄새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입속의 세균은 심장, 혈관, 심지어 뇌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1년 전쯤 부산에 혼자 사시는 74세 정대호 어르신께서 가슴 통증과 가벼운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내원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증상이 치아나 잇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정 어르신은 평소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구취도 심했지만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선생님, 양치는 매일 하는데요. 조금 흔들리는 정도야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혈액 검사와 심장 촬영 결과 경미한 혈관염증이 발견되었고 그 원인이 구강 내 세균 감염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정 어르신의 구강을 철저히 청소하고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하는 방법과 집에서 잇몸을 관리하는 요령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혈액 내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아가 심장에 영향을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소금물로 입을 헹굽니다. 그렇다면 왜 구강세균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폴파이로모나스, 진자이월리스 같은 세균은 혈류를 타고 전신 혈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관벽이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쉽게 진행되어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구강세균은 알츠하이머병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뇌에서 해당 세균이 발견되었고 이들이 혈내장벽을 뚫고 들어가 신경세포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셋째, 당뇨병과 잇몸 질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잇몸 염증은 혈중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방해하며 반대로 당뇨 환자는 구강 내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그렇다면 소금물은 이런 문제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입속 세균을 제거해 그들이 혈류로 침투하기 전에 차단합니다. 잇몸 출혈과 잇몸 염증을 줄여 혈액 내 염증의 원천을 줄여줍니다. 구취를 줄이고 혼자 사시거나 대화가 적은 어르신들께 더 큰 자신감을 줍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장을 지키고 싶다면 입부터 돌보세요.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81세의 최순자 어르신께서는 어느 날 전화를 주셨습니다. 6개월 동안 감기나 부비동염 때문에 병원에 안 갔어요. 그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침 저녁으로 가글 했을 뿐인데 목이 편해지고 심장 박동도 더 안정된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약을 드신 건 아니지만
가장 귀한 약을 복용 중이시죠. 그건 바로 좋은 습관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이는 조절할 수 없지만 매일 입으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소금물 한 컵. 그것은 건강한 삶과 질병의 고리를 끊는 경계선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몸의 입구를 깨끗하게 했는가? 그 대답이 네라면 여러분은 이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앞서 소금물의 효능과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드렸죠?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단 30초, 아침과 저녁만 실천해보세요. 몇 주 후면 가족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머, 요즘 목소리가 맑으시네요. 기침도 안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건강은 때로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수십 년간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강 건강은 단지 미소나 입냄새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입속의 세균은 심장, 혈관, 심지어 뇌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1년 전쯤 부산에 혼자 사시는 74세 정대호 어르신께서 가슴 통증과 가벼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내원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증상이 치아나 잇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정 어르신은 평소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구취도 심했지만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선생님, 양치는 매일 하는데요. 조금 흔들리는 정도야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혈액 검사와 심장 촬영 결과 경미한 혈관염증이 발견되었고 그 원인이 구강 내 세균 감염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정 어르신의 구강을 철저히 청소하고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하는 방법과 집에서 잇몸을 관리하는 요령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혈액 내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아가 심장에 영향을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소금물로 입을 헹굽니다. 그렇다면 왜 구강세균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퍼파이로모나스 진자이워리스 같은 세균은 혈류를 타고 전신혈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관벽이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쉽게 진행되어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구강세균은 알츠하이머병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뇌에서 해당 세균이 발견되었고 이들이 혈뇌장벽을 뚫고 들어가 신경세포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셋째, 당뇨병과 잇몸 질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잇몸 염증은 혈중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방해하며 반대로 당뇨 환자는 구강 내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그렇다면 소금물은 이런 문제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입속 세균을 제거해 그들이 혈류로 침투하기 전에 차단합니다. 잇몸 출혈과 잇몸 염증을 줄여 혈액 내 염증의 원천을 줄여줍니다. 구취를 줄이고 혼자 사시거나 대화가 적은 어르신들께 더 큰 자신감을 줍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장을 지키고 싶다면 입부터 돌보세요.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81세의 최순자 어르신께서는 어느 날 전화를 주셨습니다. 6개월 동안 감기나 부비동염 때문에 병원에 안 갔어요. 그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침 저녁으로 각을 했을 뿐인데 목이 편해지고 심장박동도 더 안정된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약을 드신 건 아니지만 가장 귀한 약을 복용 중이시죠. 그건 바로 좋은 습관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이는 조절할 수 없지만 매일 입으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소금물 한 컵, 그것은 건강한 삶과 질병의 고리를 끊는 경계선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몸의 입구를 깨끗하게 했는가? 그 대답이 네라면 여러분은 이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앞서 소금물의 효능과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드렸죠?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금물로 각을 한다고 해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도 따라해봤는데요. 왜 효과가 없죠? 여전히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입냄새도 심해요. 그중 한 분이 울산에 사시는 76세 강준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잇몸이 붉게 붓고 입이 마르며 음식을 삼킬 때도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소금물로 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자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럼요. 하루에 2~3번은 해요. 굵은 천일염을 찬물에 타서 후다닥 헹구고 바로 뱉어요. 그 순간 왜 효과가 없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소금물, 가글의 흔한 오류들. 1. 농도를 잘못 맞추는 경우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게. 너무 짠 소금물은 구강점막을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어 염증이나 상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싱거우면 살균 효과가 떨어져 의미가 없어집니다. 올바른 방법. 미온수 200ml의 소금 1, 이작은술 약 2, 3, 치 2. 물 온도가 너무 차거나 뜨거운 경우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치암이나 인후, 자극을 유발하고 뜨거운 물은 점막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 체온과 비슷한 30류, 40도 미온수 사용. 3. 너무 짧게 각을 하거나 인후까지 닿지 않는 경우 몇 초 만에 끝내면 입안 세균은 조금 제거될지 몰라도 염증이 많은 인후 부위는 전혀 닿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 30초 이상 각을 후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소리를 내며 5, 10초 헹구기. 4. 각을 직후 바로 물, 커피 또는 음식을 섭취. 소금물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효과가 사라지고 특히 찬 음료는 인후를 자극하여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 각을 후 20, 30분은 아무것도 먹지 않기. 5. 양치질 대신 소금물 사용하는 경우 소금물은 항균과 진정작용은 있으나 플라크, 치태, 제거는 어렵습니다. 칫솔질 없이 소금물만 사용하면 오히려 세균이 더 쌓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 식사 후에는 반드시 양치, 이후 소금물로 마무리 각을. 82세 유해숙 어르신은 제가 위 방법들을 알려드린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물 온도만 바꿨을 뿐인데요. 아침마다 목이 안 아파요. 그렇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만 바뀌어도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팁. 처음 시작하신다면 잠자기 전 하루 1회만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아침, 저녁 하루 2회로 늘려도 됩니다. 첨가물이 없는 천일염이나 정제염을 사용하세요. 요오드나 응결 방지제가 들어간 일반 식염은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십시오. 번거로우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용 생리식염수,
NaCl 0.9%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단, 보존제 없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저는 늘 이렇게 믿습니다. 올바른 습관은 가장 저렴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약이다. 소금물은 잘못 사용하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면역력, 구강 건강, 심지어 자신감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가글은 하는 척이 아니라 정확히 꾸준히 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자분들은 소금물의 농도, 온도, 가글 시간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그대로 따라했는데요. 왜 다른 분들처럼 눈에 띄는 효과일까요? 그 원인은 방법이 아니라 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글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결정 요소입니다. 전라 지역에 사시는 78세 이순남 어르신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소금물로 가글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입 냄새가 나고 아침마다 목이 마르고 따갑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아침 식사 후와 자기 전에는 가글을 하시지만 기상 직후 가글은 생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휴식 상태에 들어가고 침분비가 거의 멈추게 됩니다. 그 결과 입속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 됩니다. 특히 구취를 유발하고 인후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속에는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때 가글을 하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아침 식사를 하면 그 세균을 그대로 몸속으로 삼키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아침 첫물을 마시기 전에 하는 소금물 가글은 소화기와 면역계를 지키는 첫 방어선입니다. 하루 중 소금물 가글의 가장 효과적인 골든타임 1. 기상 직후 밤새 쌓인 세균을 제거, 입냄새, 인후 건조, 가벼운 인후염 예방, 아침 식사 전 입안을 깨끗하게 준비. 2. 식후 30분경 음식물로 인해 산성화된 구강 환경 중화, 충치 유발 세균의 성장을 억제. 3.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대중교통, 야외 활동 등으로 인한 세균 바이러스 노출 후 손 씻기와 함께 가글로 입속 세균을 차단. 4. 취침 직전, 수면 중 침분비가 줄어드는 시기, 세균 활동 억제 및 구강 보호, 아침에 입이 마르거나 입냄새 나는 현상 방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81세 최민기 어르신은 퇴직 후 아침 산책을 즐기셨지만 산책 후 목이 따가운 증상을 자주 겪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산책 후에 물을 마시기 전 먼저 소금물로 가글 해보세요. 2주 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네요, 선생님. 오후가 돼도 목이 따갑지 않아요. 마치 입속 먼지를 씻어낸 느낌이에요. 구강 관리 순서에 대한 추가 팁.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양치질을 먼저 하나요? 가글을 먼저 하나요? 정답은 양치 먼저, 소금물 가글은 그 다음입니다. 양치로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크를 제거, 이후 소금물 가글로 항균 효과와 점막 진정, 보호 효과를 극대화. 만약 순서를 바꾸면 소금물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는 더더욱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시간에 정확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해도 큰 변화를 못 느끼셨다면 가글 시작,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생각지도 못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물 가글을 아주 성실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시간에 해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82세 정옥란 어르신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저녁 소금물 가글을 빠짐없이 하셨지만 겨울만 되면 목이 자주 쉬고 목소리가 탁해지는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어르신은 10년 전부터 만성 후두염을 알아오신 적이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소금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의 도움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소금물의 효과를 높여주는 3가지 자연 성분. 1. 생강, 인후염, 목소리 변화가 잦은 분께 추천.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있어 목의 붓기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법. 생강 한 조각을 잘게 다져 즙을 짠 뒤 따뜻한 소금물에 몇 방울 섞어 가글합니다. 특히 아침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추운 날씨에 목을 보호하는 데 좋습니다. 정 어르신은 이 방법을 일주일 정도 실천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손주가 오늘은 할머니 목소리 듣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2. 베이킹소다. 단 음식을 좋아하거나 충치가 잘 생기는 분께 추천. 베이킹소다는 입속의 산성을 중화시켜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사용법. 식후 30분쯤에 따뜻한 소금물에 젓가락 끝만큼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섞어 가글합니다. 단,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면 치아 범랑지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7세 이동진 어르신은 단 것을 즐기시고 커피도 자주 드셨지만 소금물에 베이킹소다 살짝 섞어서 가글한 뒤 최근 치과 검사에서 새충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프로폴리스 감기 자주 걸리고 면역력이 약한 분께 추천. 프로폴리스는 벌이 외부 세균으로부터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천연 항균 물질로 입속과 인후를 감싸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용법. 따뜻한 소금물에 2방울의 프로폴리스를 섞어 가글합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유용하며 너무 많은 양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0세 서영우 어르신은 매년 겨울마다 감기에 걸리셨지만 프로폴리스 넣은 소금물로 밤마다 가글하니까 이번 겨울엔 약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몸도 덜 피곤하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용 시 유의사항. 소량만 사용하고 너무 진하게 만들지 마세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하루 1회부터 천천히 반응을 확인해가며 늘려가세요. 3가지를 한꺼번에 섞지 말고 본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게 하나만 선택해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섬세해지고 민감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약을 먹거나 고가의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소금물 1컵, 거기에 생강 몇 방울, 소량의 베이킹소다 또는 한두 방울의 프로폴리스만 추가해도 우리 몸은 충분히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본인에게 맞는 조합을 선택해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용기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감기, 목소리 변화, 충치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노년 건강을 돌보는 한재석 의사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